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4일 수요일에 교육부에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유튜브로도 한 3시간 정도 중계를 했었는데요. 아마 시청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 2026년도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완성되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 개편 시안을 적용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2010년부터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답변에서 교권 침해 사례도 나왔었고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관계없이 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 또 이 평가를 진행하는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교육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또 실효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10여 년이 넘는 동안 운영되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이라거나 아니면 학교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달에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활동 보호와 맥을 같이 하면서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선생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안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도교육 지원청,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고 또 앞으로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선생님들을 이제 추천하게 되었고요. 총 11분이 이렇게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이 정책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안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안을 마련했고 이 마련된 시안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시안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앞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11명의 교원이 참여한 현장교원 정책 전담팀 제안 의견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개편 방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시행하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시행하면서 업무적으로 겪는 부담들을 완화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라가 첫 번째 방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님,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긍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역량을 진단하는 형태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역량을 진단하는 형태, 그리고 진단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네 번째는 이미 이런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전부터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수 활동을 어, 성장시켜 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 체제로의 개편을 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이 11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TF팀에서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안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추진 목적은 교원을 교육 전문가로 존중 대우하고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며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편 방안, 이건 아닙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지난 8월 14일에 있었던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이번 달 31일까지 다 함께 학교 등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그래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거야라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개편의 방향이 전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과는 맞지가 않는데 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리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현장 토론회에서도 이 댓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거에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개편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바라보시면서 또 직접 그 결과를 보시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 타당도가 높으며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역량 개발 제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개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요약되어 있는 건데요. 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동료 교원 평가, 그리고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총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 동료 교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업적 평가와 다면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이게 기존에도 이제 있었던 평가들과 중복이 되었다. 교원 업적 평가와 중복이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동료 평가를 하는데 어차피 중독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 학부모 평가가 사실은 뭐 신뢰도나 타당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에게 가혹한 그런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좋게 점수를 주는 그런 온정주의적 평가도 일부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학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평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일부 서술형 이 평가와 관련된 문구를 학생들이 작성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론화되었지만 이 공론화되지 않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뭐 학교 수업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학부모가 참여를 하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의 말을 듣고 평가를 하거나 그냥 어림짐작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평가가 실제 교수 학습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의 동료, 학생, 학부모님들의 평가를
당해년도의 자료만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지다 보니까 실제로 중장기적인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 가지를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첫 번째, 이제 동료 교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업적 평가와 다면 평가를 지금처럼 전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 평가 중에서 학습과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평가 척도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게 진단 결과를 한 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연말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에 과정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학생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수업,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는 형태로 문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학부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서는 폐지를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말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 평가와 통합해서 실시하는 형태로 변경하도록 이 시안에서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로 새로 도입된 것이 있는데, 자기 역량 진단이라는 이 평가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 형태의 인터넷 플랫폼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한 것에 맞춰서 AI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시청할 때 자주 보는 성향, 즐겨 찾는 것에 맞춰서 추천된 영상들이 업로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들을 AI 체제를 도입해서 선생님들에게 진단된 결과에 맞는 영상들이나 이 연수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진단 결과를 당해년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선생님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고, 그 5년 동안 맞춤형 연수를 제공받으면서 어떻게 성장되었는지에 대한 추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교원 능력 개발 지원 제도로 이렇게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토대로 낮은 등급을 받은 선생님들께서는 능력 향상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추천 기반 맞춤형 연수를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향에서 이미 전문성을 충분히 갖춰서 우수한 등급의 이 평가를 받으신 선생님께는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학습 연구년제를 앞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 공무원 조직 또 기업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해외 연수라던가 또 전문적인 사기업에 대한 파견을 토대로 교육 조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습 연구년제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이 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평가 간 중복 해소 및 과정 중심 다면 평가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간 중복을 해소하고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원 평가 연계 체제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이제 동료 교원 평가를 다면 평가, 이 다면 평가에서는 정성 평가 중에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를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하고요. 이 다면 평가에 다양한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근무 평정이나 성과 상여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돼서 현행과 같이 시행이 되고요. 요 동료 교원 평가에서 이 다면 평가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만을 가져와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역량 개발 지원 중심 다면 평가로 개선하여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연말에 실적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올해 어떻게 내가 교수학습 활동을 운영했고 업무에서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들을 자기 실적 평가서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면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그걸 보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년 초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선생님들 간의 교류 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관찰, 확인 등 결과를 반영하는 평가로 이렇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시범 적용 후에 확대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로 일정을 좀 보면요. 2월 달에는 다면 평가 운영 및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할 때는 당연히 구성원 간 수기를 통해서 평가 역량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또 교사별 직무 수행, 자기 개발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한 해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로드맵을 그려보는 형태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11월 사이에서는요, 교원 간의 자율적 수업 나눔을 하고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 활동을 합니다. 학교 내 교원 간 자율적 멘토링 활동도 운영이 되고요. 여기 부분을 보면 뭐랑 연계가 되어야 될까요? 예. 이 학교의 자율 장학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장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안에서의 이 동료 평가 부분과 연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다면 평가자를 선정하고 실제로 다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자율장학 과정을 통해서 관찰 확인된 결과가 아마 반영이 될 거고요. 1월에 다면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당해 연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축적된 데이터를 5년간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 당장 내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이제 업무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 학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요. 2026년 이후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진단 방식을 활용한 교원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동료 교원 진단에 더하여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 정보를 담은 학생 인식 조사, 이게 학생 만족도 조사가 변화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역량 진단 결과를 본인에게 5년간 누적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만족도 조사 변화된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생이 어떻게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표를 나눠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형태로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 윗부분에 그 질문의 형태가 예시로 좀 나와 있었는데요. 보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선생님을 평가하는 거였잖아요. 개선안을 보면 선생님의 질문, 즉 핵심 교육 활동으로 수업의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교수학습 활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질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개발을 할 때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교원의 핵심 교육 활동 이걸 토대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추출하는 문항을 개발해서 지표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현행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여기에도 질문 예시사항이 있었네요. 그리고 교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진단 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역량 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신규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교원에 대한 학습, 연구연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내용을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면 평가, 그러니까 동료 평가죠. 그리고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서 AI가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 코칭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교육부에서도 AI 기반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율장학 경기도 교육청의 문건을 공부할 때 이 하이 코칭 이야기 한번 같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시도교육청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면평가, 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학습 연구 연재 이외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이런 다면평가, 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학습 연구 연재나 아니면 이에 해외 파견 교사나 이런 것들을 선발할 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 연구 연재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교원 역량 개발 체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뭐 교육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 이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연수를 들었을 때 그걸 학점화해서 이 학점들이 누적되면 석사나 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형태의 연수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 또 해외 기관이나 국내에 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기업 연계형 연수 등도 이제 앞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 기획을 한번 해본다고 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상 인원이나 지원 횟수 등을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와 연계한 능력 향상 연수는 폐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자기를 진단했는데 내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혹은 교원 양성 기관에서 이 교사로 이제 선발이 되었을 때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수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 등을 정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원, 양성기관 등이 참여해서 이 선생님들의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교원 양성, 임용, 평가, 역량 개발 등의 중고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 일정을 보면 올해는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올해 9월에 이 시안을 토대로 해서 8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2025학년도에는
다면평가 연계하고 학생 인식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이제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다면평가 연계한 동료평가, 학생 인식조사, 자기 역량 진단과 관련된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수준 전문성 기준 마련 및 역량 개발 체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2025년도 상반기까지 교육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교원 양성, 임용 평가, 역량 개발 체제와 관련된 것들을 적용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교육 전문직 대상 그리고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교원 전문 직원이 갖춰야 될 역량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 전문 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이렇게 변경하기 위한 혹은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고 있는 것들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선생님들의 역량을 혹은 교수 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런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든가 아니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원을 뽑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을 잘 지원하고 또 학교 현장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 마련된 시안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은 정말로 완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것들을 잘 진단하고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 조직에 3, 40년 있는 동안 이 해가 거듭할수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개편 시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부분들은 잘 되었다라고,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학교 현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들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부 인터넷 플랫폼에 개진을 하셔서 반드시 그 의견들이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공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